안녕하십니까, 난준일기입니다. 자, 오늘은 조국 일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처음에 조국 일가를 옹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진보 진영 지지자로서 검찰이 시비 걸고 왔을 때 새껌, 떡껌, 벤치검 등등 많지 않습니까? 검찰의 본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들이 입니다. 들이 또 뭐 진보 진영의 중요 인사를 가지고 장난질 하는구나. 이 들. 못 봐주겠다.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제 친구가 보수 쪽 성향을 가진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저희 카톡으로 조국 장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조국, 저는 뭐 조국이 심하냐, 뭐 당연히 검찰 시비 거는 거다, 이런 논조로 이야기하려고 그 혐의 사항들을 좀 봤었어요. 첫 번째는 조국이 17억 시사 차익을 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아파트 투자해서 차익 낼 수 있는 거죠. 저희는 투자 안 하는가요? 모든 사람이 투자를 하고 개인이 개인을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국가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은 투자를 한 개인이 잘못이 아니라 국가가 이상한 겁니다. 그럼 국가를 바꿔야 하는 게 저희의 몫이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차후하고요.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조국이 민정수석 당시에 24억이란 민정수석 당시에만 보면 10억을 투자했고요.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총 28억을 투자했으며, 자, 자식과 처남과 조카까지 더해서 4억 더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일가, 조국 가족 더하기 친인척들 포함하면 28억이 민정수석 당시 시절까지 포함해서 28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상 주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조국이 그 주식을 처분해요. 그리고 사모펀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투자합니다. 편법이죠, 편법. 정말 사악한 편법을 사용한 겁니다.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니 사모펀드를 통해서 투자한다. 이게 바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국 일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조국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브라인드 투자라 몰랐다 라고 주장하고 끝냈어요. 자식의 처남의 조카까지 동원해서 민정수석 당시에 14억을 투자하면서 본인은 몰랐다? 이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할 이야기입니까? 책임 있는 가정의 아버지로서 할 이야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여러분은 14억 투자를 모르는 곳에, 그리고 자식의 처남의 조카까지 동원해서 투자하시나요? 토탈 합치면 28억입니다, 여러분. 조국 일가의 약 3분의 1 혹은 3분의 2 사이의 금액을 투자하면서, 그리고 자식까지, 처남까지 동원해서 투자하면서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게 저는 솔직히 너무 화가 납니다. 불법은 아직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직자 윤리법상 주식을 가질 수 없기에 팔았어요, 조국 일가는. 그리고 본인은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정경심 교수가 똑같은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사모펀드라는 이름만 바꿔서요. 근데 제가 사모펀드가 뭔지 자세히 몰라서 한번 알아봤어요. 하도 사모펀드가 뭐 뭔지 모르니까 제가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일반적인 펀드는 수많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오픈한 거고요.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일반 투자자가 더 모를 가능성이 더 크겠죠. 일반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정확하게 모를 가능성이 더 크겠죠. 사모펀드가 몰랐다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수의 투자자를 받고 소수의 투자자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던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몰랐다라면 본인이 투자했던 것에 똑같이 또 투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참 부끄럽습니다. 조국 일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부끄럽고요.
근데 조국은 여러분 굉장히 영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조국 걱정하는 건 솔직히 여러분 웃긴 겁니다. 조국은 굉장히 영민한 사람입니다. 왜 또 그러냐면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조국 일가는 여러분, 특히 조국은 법적으로 구속되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공직자 윤리법상요 뭐라고 이야기됐냐면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요. 판례법상 그래요. 판례법상. 그러니까 수많은 선례들이 있는데요, 그 선례를 보면요, 배우자가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했어요.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몰래 만약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법적인 제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식탁에서 먹다가 요게 막 국가에서 굉장히 지지해 줄 것 같은데 이거 대박 나겠는데? 이렇게 그냥 흘려요. 남편은 무의식 중에 흘리고 넘어가요. 근데 부인이 그걸 듣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법적으로 남편 몰래만 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조국이 알고 노린 거예요. 수많은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이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이래서 조국의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공수처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수처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제 역사적으로 공수처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비위를 저질러도 처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조국 일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조국의 역설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안타깝게도 당연히 조국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편법을 했으니까요,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쌍수를 들고 조국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조국은 영민한 친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국은요, 법적으로 털릴 게 없어요. 조국 일가가 28억을 국가가 지원하는 곳에 투자를 하였어도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국 일가, 정경심 교수는 지금 처벌받고 있지만 조국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검찰에서 시비 걸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그거 전부 무혐의 처리, 아니면 혹은 끼케야 기소유예, 끼케야 벌금 정도에서 다 멈출 겁니다. 조국이 이미 다 계산해서 다 피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조국 수호 이거 안 해도 이미 조국 머릿속에서 서울대학교 출신의 법학자입니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본인의 살 길을 다 마련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또 이런 주장을 하냐면요, 정경심 교수와 그리고 조국 관련법에서 조국은 이런 방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본인이 말을 조금이라도 흘리게 되면 정경심 교수와 본인이 말한 것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 투자 사실을 알았다라는 게 탄로가 날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몰랐다고 합시다. 저는 안 그 같은데요. 몰랐다고 합시다. 어쨌든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몰랐다고 해요. 어쨌든 조국과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 서로 법정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둘의 말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조국 교수가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직권남용 법정에 가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유리하니까 다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말해야죠. 실제로 본인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경심 부인이 구속되어 있는데 본인이 불리하니까 이게 조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조국은 그냥 영면한 한 개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국 수호 이거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챙겨야 할 때예요.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었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엄청 변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루어낼
낸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국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 조국의 역설, 조국 덕분에 많은 문제들이 이슈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국 일가에 표창장 위조 사건이 있었죠. 전 솔직히 표창장이 위조가 되었다라면 너무 더 할 말이 없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냐면요, 그냥 우리는 뭐 표창장 한 장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표창장 한 장에 그러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왜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렸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아둔한 사람입니까? 표창장 한 장에 조국을 지지했던 대한민국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올라갑니까? 표창장 한 장이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게 작은 사안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0대들이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똑같이 2등급이라고 가정해봅시다. 2등급이에요. 한 명은 교장선생님 표창장이 있고요, 한 명은 교장선생님 표창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시 사정관이라면 둘 중에 누구 뽑을까요? 당연히 표창장 있는 친구를 뽑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창장 문제가 아니라 입시 비리입니다, 여러분. 입시 비리. 지금은 없어졌지만 고등학교에는 교장 선생님 추천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너 추천하면 그 친구가 그 대학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딱 한 명을 추천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학교 장의 위력은 엄청난 거예요. 동양대학교 표창장, 동양대학교 총장의 표창장이 가지는 힘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이에요. 입시에서는 여러분 상상 이상이에요. 범생이와 범생이 더하기 플러스를 가진 친구를 뽑느냐 싸움에서 누가 여러분 범생이 뽑겠어요? 아니면 범생이 더하기 탤런트를 가진 친구였어요? 당연히 범생이 더한 탤런트를 가진 친구를 뽑는 거예요. 이걸 조국 일가가 어떻게 만들었냐? 교수님을 부모님으로 둔 친구들과 교수님이 부모님이 아닌 친구들 두 개 층으로 나눈 거예요. 우리는 교수님이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총장의 표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정경심 교수를 부모로 둔 조국의 따님은요, 상장을 받는 거죠. 왜? 부모님이 동양대 교수니까. 이런 입시가 여러분 얼마나 흔하게 이루어졌으면요, 뭐 연대 고대에서 거기에서 자료가 다 없다? 이런 쓰레기 짓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또 조국 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조국이 문제가 되어서요, 보수 쪽에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들고 나왔어요. 문제의식이 생긴 거죠. 나경원, 황교안, 김무성 등등등 비리들이 엄청 많을 때는 보수는, 근데 조국이 비리 하나가 나오니 우와 저거 뭐야 라고 막 화내다 보니까 그럼 나경원은 뭔데, 황교안은 뭔데, 김무성은 뭔데, 이러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조국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국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국 한 이유는 역설적에게도 조국 덕분에 보수 진영의 역사의식 그리고 윤리의식이 깼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보수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다행히도 입시 비리가 잡혀가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게 정시 확대가 답이 아니에요. 정시 확대가 답이 아닙니다. 더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좀 더 꼼꼼하게 만들어야지, 정시 확대를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회피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은 어쨌든 아쉽고요. 기든 또든 조국 일가의 표창장 덕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다행이었고요. 오늘 좀 흥분했네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